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TAT 2급 실무 수행 시험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1페이지에 프로그램 시작, 그래서 회계정보 시스템, 이런 그 제1절 내용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FAT 1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새로운 내용 나올 때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해나갈 텐데요. 우선 그 TAT 2급 교재에 맞는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2000번 재무전자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자, 다운로드는 어디서 받느냐 하면은 31i.com이라는 교재 출판사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이버로 가셔가지고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31i.com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31i로 검색하시면 31i.com 뜨네요. 네, 거기 들어가시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백데이터 저하고 한번 설치한 적이 있죠? 네. 자, 거기 있는 메뉴, 가로로 된 메뉴 중에 제품몰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제품몰 클릭하시면은 왼쪽에 카테고리가 쭉 나오는데 수험서 자료실입니다. AT 수험서 자료실, AT 수험서 자료실로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2025년도 어, 백데이터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TAT 2급, 네, TAT 2급, 즉 세무실무 2급 백데이터 이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클릭하시고요. 여기 녹색으로 된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여기 초록색 거기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홀더에다 하신다든가 다운로드 되는 데다 하시고 예, 실행을 해주시면 설치가 일어납니다. 이미 다운로드가 저는 돼 있기 때문에 요 가로 열고 1 뭐 이렇게 복사본이 됐는데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압축이 되어 있네요. 압축도 풀어주시고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보일 겁니다. 2025 TAT2라고 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그걸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PC4 윈도우즈의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은 추가 정보 눌러 주셔 가지고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RZ 해제되는 이런 창이 나오면 모든 파일의 적용이라고 하는 요 밑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예해 주시면은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되고요. 예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급수를 이제 TAT 2급으로 해서 연습하겠습니다. 사용 급수 TAT 2급이고요. 회사 코드는 여기 돋보기 누르셔가지고 오늘은 2000번으로 공부합니다. 2000번 재무전자 확인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메뉴를 좀 봐주시면은요. 메뉴를 보시면은 TAT 2급으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급수 선택이 없죠. 예, 시험 볼 때 TAT 2급 시험 볼 때는 알아서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왼쪽에 회계와 인사급여로 나눠져 있어요. 회계와 인사급여. 자, 먼저 회계는 우리 재무회계 부분이고요.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무회계의 부분에서도 좀 메뉴가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좀 어디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부가세 부분에서도 FAT 1급 때보다는 여기 이 부분 또 여기에서도 좀 메뉴가 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도 좀 TAT 2급보다 좀 더 많은 실습이 일어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에서도 부속 서류가 더 많이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TAT 2급에서 다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재무회계도 중고급 수준의 재무회계의 전표 입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인사급여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요 인사급여는 소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소득세 이론을 지금 다 들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덜 들으신 분도 있는데 소득세 하면은 이제 종합소득세 6가지가 있고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하면은 소득세 세목이 모두 8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다 시험으로 출제하지 않고 TAT 2급에서는 근로소득에 관해서만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2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도 이론에서는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더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실무 수행을 하는 것은 근로소득 부분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니까 사원 등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급여자료 매번 입력하잖아요. 매월.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었으면 세무서에다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하거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연말정산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사급여 쪽에서는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 다음에 일용직 사원 등록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라든가 일반 자료를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 네. 요것이 이 소득세 부분에 추가된 실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실습을 해 나갈 거고요. 우리는 이미 FAT 1급에서 여기 메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FAT 1급 때보다는 여러분이 쉽게 진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한 장 더 넘겨 보시면은 메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급수별 프로그램 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기 FAT 1급의 구성에 대해서 구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TAT 2급 여기서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이죠.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제 업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금 봤던 메뉴들의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 옆에는 우리가 TAT급 프로그램 프로세스다 해가지고 이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는 것이 있다. 회사 등록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회사 등록에서 여러분 보시다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가 많이 취급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의 구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알고 가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에 보면은요, 앞에 세 자리가 먼저 시작이 돼요. 세 자리. 앞에 126 하면은요, 2000세무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두 이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3자리가 세무서를 구분하는 코드이고요. 가운데 2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회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회사가 개인 회사냐, 법인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가 9호인 회사의 경우에 법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아니요, 개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인의 면세사업자는 가운데가 90부터 99까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5자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뭘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검증번호 또는 일련번호라고 그럽니다. 검증번호, 일련번호. 뭘 검증하느냐? 이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검증했을 때 예, 등록된 사업자인가? 이 사업자 번호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것을 검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전 프로그램에다가 사업자 번호, 엉터리 사업자 번호를 넣게 되면요. 그게 빨갛게 돼요. 예, 빨갛게. 예, 그것은 이 사업자 번호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 번호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있는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예, 그냥 화면이 정상인데 없는 사업자 번호를 뒤에 일련 번호가 없는 걸 넣잖아요. 그러면은 검증이 필요하다 하고 표시를 해줘. 자, 사업자 등록번호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의 환경 설정이라는 건 우리 무엇인지 FAT 1급에서 연습해 봤었죠. 그 다음에 155페이지로 넘어가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를 소개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2번 이상은 해 보았죠. 이거의 개념도 이미 앞에 교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156페이지에 실무 수행 또 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는 실무 수행인데요. 앞에 교재에서 했던 예제하고 거의 같아요.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전자의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우리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먼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데이터를 일부 이용해 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또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자면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량의 내용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해 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 여기에 있어요. 클릭하셔가지고 엔터를 3번 한번 쳐보실까요? 네, 고정자산 등록이 현재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계정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차량 운반구 선택할까요? 네, 차량 운반구 확인. 자, 거기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코드 301이군요. 301. 사사는 차량 1이라고 되어 있네요. 피드길은 2022 1231입니다. 자, 2022면은 지금 회계연도가 25년도 회계연도예요. 25년도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기초가액에 넣어야 됩니다. 기초가액에 4,500만 원. 전기말 상각누계액 1,800만 원. 내용 연수는 여기 10번에다 입력합니다. 5년. 정액법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9번. 삼각방법은 9번에다가 입력합니다. 0번이면 정률이고요. 1번이 정액법이에요.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800번대. 이 차량이 관리부서나 영업부서에서 쓰는 차라는 뜻이죠.
판매 관리비로 감가상각비가 반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 20번에 여러분 저와 똑같이 900만 원이라고 계산되었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의 수행 2번을 하러 가겠습니다. 수행 2번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메뉴에 등록하시오. 예, 이 밑에 표 자료를 참고해서 등록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기초정보관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코드를 입력하는데요. 코드가 101이군요. 차량 번호 255 7406 차종은 그랜저 회사 사용 하시고 2번 고정자산 코드에 있는 여기 물음표 단추 있어요. 이게 이제 검색 기능입니다. 물음표 단추를 클릭하셔서 아까 등록했던 차량 1 요거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7번까지 입력이 되죠. 8번 기초 주행거리 추가하시면 됩니다. 3일 플러스. 보험 가입 여부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0번. 그리고 10번에는 보험 기간을 입력합니다. 2025 9차 2026 0908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별도로 내지는 않는데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면서 차량을 구입했다라는 문제를 내는데 자연스럽게 차량을 매입한 자료를 만약에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수행과제 1, 2, 3 해가지고 자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고정예산 등록해라. 또 하나 수행은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해라. 이렇게 예,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독립적으로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서 이런 승용차 구입한 문제를 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서 출제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자, 157페이지 5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개정 과목 및 저교의 등록. 이것도 우리가 뭐 FAT 1급 교재에서 충분히 연습한 내용들인데요. 수행과제 가서 또 비슷한 실습을 한번 해보죠. 158쪽 수행과제 보시겠습니다. 재무전자는 다음의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한다. 네, 관리 항목 추가로 등록하는 거 우리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 FAT 1급 교재에서 이 똑같은 예제 해봤거든요. 네. 자, 821과 822에다가 관리 항목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합시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 기초정보관리에서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822를 코드를 바로 입력하면은 822로 이렇게 찾아가지죠. 그 위에가 821이고 그 밑에가 822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리 항목을 추가할 때는 자, 먼저 보험료부터 한번 관리 항목 추가한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가 관리 항목이죠. 여기. 여기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관리 항목 팝업 창이 나오고요. 업무용 승용차 코드가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스크롤 바를 맨 밑으로 내려가야 32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관리 항목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면 돼요.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여기 사용이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추가된 거예요. 차량 유지비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차량 유지비에 여기 관리 항목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와요. 자, 스크롤바 막대를 아래로 끝까지 내려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동그라미를 클릭해줘요. 이게 바뀌었는지 보시고 및 확인 단추를 누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160페이지의 거래처 등록. 네,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거래처 등록 기억나시죠? 일반 거래처, 금융 거래처, 카드 거래처로 나누어서 예, 거래처 입력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앞에 교재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초기 입력을 쭉 해봤었죠. 그때 뭐 108번 다음 코드 110번, 108번의 차감 계정인 109번, 110번의 차감 계정인 111번, 건물이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202번이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차감 계정을 정확히 코드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우리 기억나시나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과목 바꿔서 입력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8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입력이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 네, 전기분 원가 명세서도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FAT 1급 교재에서는 원가 명세서 자체가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TAT 2급은 제조업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요. 원가 명세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항목이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원가의 3요소.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원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재료비, 노무비, 노무비 인건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비, 그래서 제조활동의 경비니까 이제 제조경비. 판매관리비는 800번대이고 제조경비는 500번대 경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기분 원가 명세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하셨더니 매출원가 경비 선택이라고 선택해달라고 나오는데요. 이 상품 매출원가는 그냥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보이지만 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쪽은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매출원가 코드 여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제조, 제품 매출 원가 여기 455를 클릭해 주세요. 매출 원가가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여기 원가 경비. 원가 경비 1, 2, 500번대 1위. 그래서 우리가 원가에는 이 제조 원가가 500번대고 도급 원가, 분양 원가가 600번대, 700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은 600번대나 700번대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경비 원가 경비에다 1번 넣어주면 제조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 확인 단추를 눌러보시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내용이 예,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 원가의 3요소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여기가 재료비입니다.
그 밑에 노무비입니다. 재료비에다 노무비를 더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경비입니다. 경비. 그래서 왼쪽에 입력한 원재료비, 원재료비는 이게 원재료비로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임금, 임금은 여기 노무비로 반영이 됐고요. 임금이 노무비로. 그 밑에 복리후생비부터 저 외주 가공비까지 이게 지금 경비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2024년도 원가 명세서가 지금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예, 짧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다 더하면 당기 총 제조 비용.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하고 타계정에서 대체된 금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빼줍니다. 이것을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로 가느냐면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432-500-0000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해 볼까요? 네, 여기 제품 매출 원가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 원가 415500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 팝업창이 하나 나오죠. 여기 보면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당기 제품 제조원가 432500000 이 숫자가 보이죠?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것이 제품의 매출 원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확인을 해봤어요. 이처럼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연결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0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FAT 1급에서 다 입력을 해본 적 있죠.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것도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우리가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잘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초기 2월이 필요한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찍어보죠. 위에서부터. 당좌예금, 초기 2월이 필요한 거죠. 차익이 0 나와 있습니다. 보통예금, 초기 2월 필요한 거죠. 예, 한국은행이라는 거, 차익이 0 나왔어요. 정기예금, 초기 2월이 필요한 건데 초기 2월을 안 했군요. 정기예금 2천만 원이 어느 은행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 뒤에를 문제를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보면은요.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되었다. 2천만 원짜리가 만기가 되면서 보통 예금으로 계좌 이체되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거래처가 나오니까요. 은행이 나오니까 그때 이걸 보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 초기 월 돼 있죠? 차익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바드름도 초기 2월이 필요한 개정 과목이죠? 바드름, 차익이 없어. 그 다음에 초기 2월이 또 뭐가 필요하죠? 외상매입금 필요하죠.
자, 끝에 있는 외상 매입. 차이가 없죠? 미지급금도 필요한 거죠. 단기 차입금도 필요한 거죠. 네,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외화 장기 차입금. 이것도 필요하죠. 차이가 없죠? 네. 보니까 다 거래처별 초기월이 다 제대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 2천만 원짜리만 어느 거래처에 지금 예금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이 초기월 상태로는.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표 처리 제2절로 넘어가서요. 뭐 우리가 전표에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로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165페이지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출금 전표 작성하기.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자, 여기 현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지만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승용차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28,000원을 차량 유지비로 출금 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 영수증에 있는 날짜 8월 2일이죠. 출금 9분에다 1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 차량 유지비 822번을 골라주시고 거래처는 코드 빼고 그냥 여기다가 SK 주유소라고 써줍시다. 적요는 이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면 적요는 바뀌니까 그냥 비워두시고 금액은 28,000원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차량 유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수행 2번을 하는 것이죠. 수행 2번은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해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량 유지비 28,000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능 모음을 클릭을 하죠. 여기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기능 모음이요. 거기 가시면 기타의 첫 번째 항목 자금 관리라고 있어요. 우리 어음의 자금 관리하는 메뉴하고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나타나요. 우리가 바드러움에서 지금처럼 하면은 바드러움 관리가 나오죠. 차량 유지비의 관리 항목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승용차 코드를 여기를 더블 클릭해요. 그래서 이 차가 255-7466 차다. 라는 걸 선택해 줍니다. 확인. 그리고 구분으로 커서가 넘어왔죠? 예, 구분의 목록을 눌러보시면 그 차의 유류비인지 보험료인지 수선비인지 자동차세인지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유류비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서 코드. 네, 이 차가 총무팀 차인지 회계팀 차인지 이걸 부서 등록을 했으면 여기 부서를 입력하는 겁니다만 우리는 부서 등록을 시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로 예,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적요에 이와 같이 자동으로 적요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은 차량 관련된 장부 아시죠? 차량 비용 현황이라고 하는 이 장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방금 무슨 차의 유류비다 하는 내용이 이 장부에 반영이 된다. 다음 두 번째, 입금전표 작성하기를 해보죠. 영업부에서 매출처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자금 관리할 때 이와 아주 비슷한 문제 냅니다. 자금 관리 시험 볼 때 요거 입금표 문제 있어요. 예, 그때 여러분이 여기에 예, 어, 원래 이제 여러분 전표를 입력하고 분계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백데이터를 FAT 1급 백데이터로 제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지금 백데이터가 어 저기 TAT 2급 백데이터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종이에 쓰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네. 자, 외상대금 얼마를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분계를 생각해 볼까요? 예,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여기다 이제 천상 분계를 써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금이 차변이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뭘까요? 외상대금을 받은 게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잖아요. 예,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니까 가로 열고 한림이라고 써주시고 금액은 330만 원. 예, 선생님 이렇게 손으로 쓰셔야 되겠네요. 전표 입력은 제가 출제한 회사가 아마 3일 패션으로 문제를 냈는데 3일 패션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새로 설치된 백데이터에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입금 전표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날짜가 여기 나와 있죠? 입금표 날짜는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8월 5일이죠? 자, 일반 전표 날짜를 8월 5일로 수정하고 9분에다가 2 하면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이미 입력되어 있고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입니다. 코드에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있죠. 한림사 거죠. 여기다가 한림사 01001. 적요는 4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입력하면 되겠네요. 4. 외상대금 현금 회수. 자, 대변에다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330만 3300 플러스. 자, 엔터 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분계를 교재에다 썼던 차변의 현금 33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330만 원,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3번 처음 해보는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6월에서 정기예금이 어느 은행 건지 초기 6월이 빠졌네요 했는데 지금 바로 문제 나왔네요. 예, 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여기 입금증이 은행으로부터 입금증을 받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이 한국은행 거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 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세요. 이랬어요. 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 수익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수 수익이 뭐였냐면요. 수익을 예상하는 결산 수정분계 사항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익을 왜 전기에 예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는 예금 예치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입금증에는. 근데 지금 8월 20일이 이게 지금 만기잖아요. 이게 만기. 네, 만기. 네, 만기인데, 전기 이전에 이 정기예금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 거래처별 초기 2월에, 2천만 원이 이 정기예금 잔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 언젠가 이 정기예금에 가입을 한 겁니다. 전기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가입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전기에 결산할 때 이 예금의 정기예금의 만기는 25년도 8월 20일이 만기고 그때 이자를 요만큼 약정된 이자 80만 원을 이날 받게 되는 거지만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기간이 경과한 이자를 단기 수익으로 예상해 가지고 전기 결산 때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 분계가 전기 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거의 미수 수익은 어디로 넘어와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수 수익이 이것과 관련된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80만 원 중에서 미수 수익을 제외한 만약에 미수 수익이 50만 원이 돼 있다고 볼까요? 그럼 단기 이자 수익은 얼마예요? 30만 원인 거예요. 왜? 8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전기에 이미 수익으로 예상을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단기의 이자 수익은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수 수익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미수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그냥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도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를 해보시면은 지금은 아직 올해 거를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에러가 났을 텐데 그냥 닫으시고요. 미수 수익은 여기 유동자산이니까 여기에 있어요. 전기분께 이거죠. 266 600원입니다. 266 600원 이거를 이제 메모를 해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80만 원 중에서 26만 6,600원은 미수 수익을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이자 수익으로 봐야 돼. 나머지 금액만. 네. 그럼 한번 미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놔 볼까요? 자, 80만 원에서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기 266 600원 하게 되면은 533 400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단기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할 금액이 533 4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것은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 분계가 좀 복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왜 복잡한지 메모장에다가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표를 입력을 우리가 할 텐데, 입력을 할 텐데, 한번 써보고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분계가요, 좀 복잡해요. 차변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입금증을 보게 되면은 차감 수령액이라고 찾으신 거래 내역에 차감 수령액 20676,800원이 송금계좌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코드에 20, 676, 800원이 됩니다. 이 자산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하변에 또 하나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어, 그 세금을 법인이 원천 징수를 당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80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서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2만 3,200원의 세금을 은행에서 공제하고 준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자산으로 잡아주느냐면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요. 선납세금.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경우 선납세금입니다. 예, 거기 찾으신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선납세금이 어떤 거냐면은 이 금액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요 12만 3,200원을 공제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금 2천만 원에다가 이자 80만 원에서 2,08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2,067만 6,800원이 들어왔잖아요.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란 말이에요. 예, 차감 수령액. 그 빠진 내용이 이겁니다. 세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뭘로 처리하냐면 선납세금, 예, 법인세를 미리 냈다. 선납세금. 그래서 나중에 결산 정리할 때 선납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로 대체를 시키는 분계를 수동 결산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예, 앞에 교재에서도 설명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실습 데이터가 없어서 실습하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예, 선납세금이 자산이 됩니다. 금액은 1, 2, 3, 200원이네요. 1, 2, 3, 200원. 자, 이제 대변의 계정가액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기예금. 정기예금. 거래처가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거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2천만 원 자산 감소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자 받았잖아요. 이걸 80만 원으로 기록하면 안 돼요. 왜냐? 아까 우리 계산기 들려서 계산한 거 있으시죠? 미수 수익으로 잡았던 26만 6,600원을 뺀 53만 3,400원만 당기분의 수익에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 수익은 533, 400원만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그 해에서 단기로 넘어온 미수 수익이 있었죠. 그 미수 수익이 현재 자산 잡혀 있거든요. 이제 자산으로서 없어져야 돼요. 자산이 감소돼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미수 수익이라고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했던 금액 있죠? 조회했던 금액 266 600원. 미수 수익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요, 모두 5줄로 점표가 입력돼요. 차변 2가지, 대변 3가지. 그래서 꽤 복잡한 회계처리입니다. FAT 1급에서는 이렇게 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다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다 주진 않겠지만 TAT 2급에서는 이와 같이 정기예금이 만기되었다 그러면요. 예,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요. 이거 새로운 거래니까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8월 20일 거래 날짜니까요. 8월 20일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 아, 여기다는 정기예금 만기라고 만기 입금이라고 적여 넣어주면 되겠죠. 금액은 20676 800 그리고 차변이 선납세금 선납세금 거래처는 없습니다. 뭐 한국은행 예, 거래처 안 넣어도 되겠네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니까 여기는 1번 적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200원. 그리고 이제 대변의 정기예금 거래처 한국은행 정기예금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되고요. 정기예금 만기인데 예, 여기다가 만기라고 그냥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2천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이자 수익 901번. 이자 수익이 533 400원이었죠. 그리고 또 대변에 선수 수익 정리해야죠. 아니,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 미수 수익 116번. 미수 수익의 재수정 이걸 그때 쓰려고 만들어 놨나? 예적금이자. 예. 미수 수익을 대체하는 거를 4번에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의도가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4번 쓰겠습니다. 예. 미수 수익 266 600원. 네, 요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정기예금 만기되는 거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요걸 이제 이렇게 해놓게 되면 거래처 원장에 가면은 정기예금의 잔액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원장에 가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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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정기예금이 104번이었던가요? 네, 104번 엔터 엔터 엔터해서 하면은 한국은행 정기예금이 차변에는 없고 대변만 있어가지고 잔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 거래처 원장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은 만기 때는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넣는데 거래처별 초기 6월에는 이게 거래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전기 6월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거래처 초기 6월 들어가셔서 아까 빠졌다고 하는 여기 정기예금 있죠? 거래처 초기 6월의 정기예금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한국은행 검색하세요. 한국은행 정기예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2천만 원을 입력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시 거래처 원장에 가서 제가 조회 단추 눌러볼게요. 조회 누르면 이제 잔액이 비어 있죠. 전기 2월 2천이 있었다가 대변에 2천 들어가니까 이제 잔액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정상인 거죠. 예. 네. 지금 이 3번 문제가 새로 추가된 문제라고 보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